네, 하늘에 이 비가 내리는데 이번 초미세먼지가 싹 좀 씻어 내려지길 바랍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IM뉴스타운의 김성훈 팀장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의회 권력이 나눠 갖는 것에 대해서 양분된 데에 대해서 월가 시각에서는요, 여러분. 최상의 결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서도요. 이변은 없었다. 하원이 민주, 상원 공화, 트럼프는 결과에 만족한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오른쪽 보실까요? 최종국 금융위원장의 국회 발언 이후 증권거래소의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손실을 봐도 이익이 나도 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 참 크게 안타까웠는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다. 분명히 거래 활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체크를 해본다면요. 네.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6조 자금의 신규 유입 효과가 있다라고는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가능성이요. 뭐 6조 자금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서의 신흥국 거래세를 살펴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한 0.1% 그리고 네. 이제 싱가포르 0.2, 대만이 0.15 정도로 우리가 0.3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과도한 증권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 좀 인지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0.2라는 그 거래세의 차이가 중국과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좀 많이 진행이 될수록 과도하게 좀 이어지는 이런 실적에서 수익에서 우리가 수익률 부분을 깎아먹는 하나의 막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약간 6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활성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세수가 감소된다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더 활화하게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세수율이 너무 높았던 만큼 이번에 아마 그 목소리가 점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삼성에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볼 베일이 벗겨졌다. 어떻게? 되게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접을까요? 그동안 10년이 삼성전자에서 콤팩트 폰이 주도를 했다면 미래의 스마트폰은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주도할 것이다.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앱을 기기를 펼쳤을 때 큰 화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사용할 수 있대요. 사용자들은 얇고 가벼운 기존 스마트폰과 더불어 더 몰입감 있는 멀티미디어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모바일 UX를 공개하면서 이제 내년에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공식화했는데요. 사각 전쟁에서 접는 전쟁, 폴더블 폴 과연 누가 접수를 하고 어떤 기업이 이익을 받을까요? 네, 먼저 이제 저희가 가장 그 화두가 됐던 게 우리가 이 접었을 때의 디스플레이의 두께가 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폴더블 폰의 출시가 중국 로열에서 먼저 이제 출시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래는 세계 최초라는 말을 좀 쓰고 싶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이제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함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가장 더 혁신적인 기술로 중국을 압도해 나가야 된다는 하나의 과제가 있는데 앞서서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출연했을 때도요. 삼성전자가 하나의 프리미엄을 더 받으려면 내년에 있을 폴더블 폰 출시가 획기적인 진행으로 반응이 좋아야 삼성전자가 한 단계 프리미엄의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그 접는 전쟁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수혜주요. 이런 삼성전자뿐 아니라 아마도 중소형 이런 IT 부품 쪽에도 아마 분명히 옥석가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시초가부터 핫하게 반등을 나왔던 게 SKC 코롱PI, 코롱PI 이제 필름 시초가부터 핫했어요. 그렇죠. 앞서서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면에 이제 그 가장 핵심 부품이 이제 필름이기 때문에 그런 SK 코롱PI와 더불어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탈착 장비라고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가 이 폴더블의 중요한 요소라고 되는데 AP 시스템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로열의 고객사로서
벌써 납품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장비줄들 쪽으로 그리고 낙폭과대인 최근 AP 시스템 쪽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 기관들이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형주로는 삼성전자, 중소형주로는 AP 시스템과 아까 말씀드렸던 SKC 코롱피아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님 폴더블 폰의 윤곽, 삼성전자뿐 아니라 이런 장비 부품주들 관심 그 종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와 더불어 옥석 가리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정말 혁신적인 큰 방향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요.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됐죠. 뭐 미중 선거는 예정대로 끝났기 때문에 FOMC의 경계감까지 확대되면서 오늘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증시가 의외로 더 매우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이 상원을 이제 골고루 나눠가지고 증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입니다. 내년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한다라는 소식이 오늘도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때문에 2시 이후에 지수 하락폭이 좀 과대가 됐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악재 해소는 미리 앞서서 우리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남북 관련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회담 연기 소식이 국내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는 좀 미미해졌다. 단 우리가 남북 경협주라든가 남북 관련 테마주를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기대에 발맞춰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진행되니까요. 이미 테마로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제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실적 옥석 가리기가 이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뭐 남북 경협주라고 하는 이 테마 업종 중에서도 건설주 뭐 GS 건설이라든가 일부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로템 등 이렇게 대형주의 실적 관련 수반된 종목들에 대해서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고 이제 이런 테마성의 적자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매매 방식을 조금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의 연기로 어제 남북 경협주들이 줄줄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내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며 오늘은 또 남북 경협이 오릅니다. 이렇게 매매에 대한 부분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이 판단. 오늘 증시가 이렇게 1, 2% 양시장에 오르면서 뜨거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종목이 그래서 더 눈에 띄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기업 가치가 뻥튀기 됐다라는 주장에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이번에 국감의 영웅으로 불려졌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재심의하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문건까지 공개되며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재심의 과정에서 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의 탄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우리가 수급적인 투심 악화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악재로서 제약바이오주가 원래 그 대장의 투탑에서 낙폭과대 이후에 증시가 회복 구간에 더 접어들면 그동안에 부진했던 대장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락폭이 오히려 더 수급이 몰릴 수 있는 IT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뭐 IT 업종들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된 악재는 이미 좀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발목을 잡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지 않았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과 같은 경우에 IT 업종 쪽의 수급이 몰린 이후에 추가적으로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주들도 네. 다시금 아마 뭐 다음 주 정도에서는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업종별 변화가 있는지 이번 주에는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바뀝니다. 오늘은 실적에 관련한 두 종목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2년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런 발생되는 비용 때문에 그랬고요. 매출은 사상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카카오의 주가가 5% 강세고요. 더불어 스튜디오 드래곤이 3% 좋은 실적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냈고요. 4분기의 실적 기대감까지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7% 강세입니다. 이병헌 주연의 미스터 선샤인이 영업이익을 크게 증가시켰대요. 자, 이 두 종목 오늘 실적 핫 종목으로 꼽아봤는데 어떤 종목을 더 주요하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드라마 실적이라든가 관련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그 중점적으로 가장 큰 수혜로 보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CJ ENM도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실적 성장 발표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금 우리가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에 좀 밀렸던 우리 미디어 관련주들이 다시금 이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추가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카카오 두 종목을 좀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최근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징은 낙폭과대주 쪽의 매매가 좀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상대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이런 외형 성장, 매출이 증가폭이 기록되면서 광고 시장의 수익성까지 이어지고, 하지만 이런 R&D 부분, 우리가 말하자면 투자 쪽인 부분에서도 지금 영업이익을 단기적으로는 감소시킬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손익분기점이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면 카카오의 추세적인 상승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카카오 부분이 쪽을 좀 더 되지 유리하게 않을까. 보신다. 그렇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낙폭과대 쪽으로는 충분히 카카오 쪽을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개 짚어보고 경제신문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낙폭과대의 최악의 낙폭을 나타낸 게 오리온입니다. 이 중국 악재의 저점입니다. 과연 저점 매수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사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가 역시 낙폭과대입니다. 역사적 저점이라고 보는 나스미디어, 앞서서 연기금이 어제 굉장히 많이 매도했어요. 거의 매도 폭탄이었습니다. 나스미디어. 그리고 인크로스, 이렇게 광고 대행사에 대한 저점 매수, 시장의 선택이 어떨지 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